제 영상을 보시고 M1 맥을 구매하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이 SSD 이슈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방금 영상 시작하자마자 그거 보고 막 싫어요 누르진 않겠죠? 싫어요가 많으면 좋아요로 좀 도와주세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인의 특성상 두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괄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극히 일부 M1 맥 사용자들에게서 SSD 수명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제 두괄식으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걱정이 아니라 아예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M1 맥 영상을 올릴 때 SSD 수명 이슈가 막 제기된 지 한 2-3주 됐을 때,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 내리는 상태였는데 저는 제 맥을 정말로 헤비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가 제가 온라인 코스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 맥으로 작업을 헤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걱정이 돼갖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SSD 수명이 1%도 안 달아있는 거예요. 2달 썼는데 10% 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왜지?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해프닝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댓글에 SSD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해명을 굉장히 촉구하는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사실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스왑 메모리라는 것 때문인데, 사실 일반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는 스왑 메모리 문제였다기보다는 일부 최적화되지 않은 브라우저들이 비디오 캐싱,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러는 거에 대해 가지고 비디오 캐싱을 지나치게 많이 해가지고 그게 맥북 에어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런 어떠한 소비자들도 다 하는 행동에서 SSD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2% 3%까지 SSD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요즘에 유튜브나 OTT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슈가 된 거더라고요. 근데 스왑 메모리 이슈가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특히나 전문 프로앱을 쓰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로제타2를 통해서 번역되는 인텔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인데 그거를 M1이 인식할 수 있도록 로제타2를 통해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최적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메모리 스왑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SSD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프로앱이 아니더라도 제가 좀 적어놨는데 왓츠앱하고 디스코드라는 커뮤니케이션 앱, 서로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뭐 이런 앱들에서 문제가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M1에 비교적 빠르게 최적화가 돼갖고 나왔기 때문에 한국인 사용자 중에 이 SSD 피해자는 정말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왓츠앱, 디스코드, 그리고 로제타2를 사용하는 최적화나 업데이트가 진행되기 이전의 어도비 앱들, 이런 앱들에서 너무나 메모리 스왑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극히 일부 사용자들에게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느낄 수가 없었겠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이 사파리, 파이널 컷, 어피니티 포토,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전부 M1에 최적화돼 있던 거여가지고 이 메모리 스왑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헤비하게 사용했고, 제가 처음에는 SSD 이슈를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M1 맥북 내장 SSD에다가 수십 기가의 동영상 파일을 그냥 넣고 편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도 수명을 못 썼거든요. 자, 메모리 스왑 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지금 책상 위에다가 M1 맥을 이쪽에다 올려놓고 지금 이 마이크를 올려놓고 녹음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폰도 여기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목이 아프면은 마시는 물도 있고, 이런 장비들을 책상 위에 굉장히 쉽게 놓고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메모리에 비유될 수 있어요. 여기에 내가 지금 사용할 뭔가를 더 놔야 되는데 기존에 안 쓰던 물건들이 있으면은 이쪽 서랍에 치워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SSD예요. 이 책상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올려놨다가 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수명이 달지는 않지만, 이 서랍 같은 경우에는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계속 이 서랍이 노후화가 되겠죠. 아마 한 3만 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서랍이 고장 날 거예요. SSD도 마찬가지예요. TBW라는 테라바이트 리튼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보통 요즘에 나오는 512GB SSD의 경우 800TB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증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제조사가 데이터의 안정성을 입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800TBW 수명을 가진 SSD 512GB짜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 SSD 문제도 SSD가 가지고 있는 수명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메모리 스왑이라는 기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냐면 윈도우에서도 사용되는 기술이고 리눅스에서도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이 메모리 스왑이라는 거는 현대 컴퓨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본적인 컴퓨터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스왑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M1 맥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인텔 맥이나 윈도우, 리눅스 이런 PC들에는 없고 M1 맥에만 특별하게 있는 게 바로 로제타 2예요. 그래서 제가 크레딧을 하고 싶은데 Created Labs라고 해외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분이 올린 영상이 한글 자막도 있으니까 제가 카드로 이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꼭 가서 한번 보세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다 실험을 해봐야 됐을 텐데 이분이 실험을 다 해봤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 말고도 이분 채널에서 M1에 대해서 실험한 것들을 전부 다 봤는데 이 파이어폭스 그리고 최적화되기 이전의 크롬 이런 것들이 비디오 캐싱을 엄청나게 한다고 해요. 일반적인 M1의 최적화된 앱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캐싱 용량이 어떻게 제한이 돼 있을 텐데 뭔가 그 리미터가 없었나 봐요. 로제타로 돌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왓츠앱 그리고 디스코드 그리고 어도비 계열 최적화되기 이전에 요즘에는 이제 최적화가 돼가지고 어도비 CC 전체가 최적화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은 이제 최적화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로제타 2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과 최적화되지 않은 앱들의 비디오 캐싱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업데이트. 빅서 11.3부터는 11.2인지 1인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써도 업데이트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50기가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고친 것 같아요. 로제타 2를 통해서 돌아가는 앱들이 과도하게 메모리 스왑을 하거나 비디오 캐싱을 하지 않도록 운영체제적으로 조금 손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 죄송합니다 릴레이 때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죄송하다고 인정을 하는 순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순간 불필요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되기 때문에 기업 세계에서는 기업이 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그거를 너무 남발하다 보면은 주주들을 배신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진짜 명백한 피해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잘 언급을 안 하는 게 기업 세계예요. 이번에 캐논도 고의라고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다분한 오버히팅 리미트를 걸어놨는데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에서 문제여가지고 오버히트가 걸리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몇 분 이상 촬영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캐논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놨나요? 안 내놨어요.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좀 더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애플도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굳이 언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피해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해 봤다는 사람들도 2% 3% 썼다는 게 피해 본 내용이잖아요. 2% 3% 수명이 깎였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용 범위라면은 512GB 이상이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남았기 때문에 맨날 써도 그래서 애플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거나 뭐 사과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의적으로는 뭐 언급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게 맞지만은 그렇게 언급해서 약점을 만들었을 때의 손해와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애플 입장에서는 손해다. 그래서 여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명백한 피해자가 있고 이게 사회적 파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이렇게 조용히 펌웨어 업데이트로 고치고 그냥 넘어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SSD 수명이 너무나 걱정된다. 그러면은 드라이브 DX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무료 프로그램은 아닌데 설치를 하면은 14일 동안 트라이얼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 DX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본인의 맥에 한번 돌려보시면은 내 맥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1%도 못 썼고 굉장히 다수의 레딧 뭐 미국에 있는 이런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인증을 했는데 1% 넘게 쓴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용호수씨, 당신 맥은 16기가 램이고 SSD가 1TB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 편집자님한테도 M1 맥 미니를 사줬거든요. 제일 기본 베이스 맥이에요. 256GB고 램은 8기가예요. 근데 로제타 2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맥에서도 정말 2달 동안
미친 듯이 영상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명이 100%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 미만으로 썼다는 거죠. 편집 업무 자체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기획을 하고, 그래가지고 TBW가 5TB가 넘더라고요.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5TB대인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10TB 이상은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전부 다 H.2고 고효율 코덱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이 비트레이트가 30Mbps/s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100Mbps 4K로 촬영을 했는데, 제가 플스도 아니고 이거 웃돈 주고 샀거든요. 영우수 너 뒤에서 협찬 받으면서 샀다고 뭐 이러면은, 이렇게 태클 걸면 진짜 다리 부러집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웃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저도 못 구해가지고. 근데 이 A7S3에서 고효율 코덱을 지원을 해가지고 용량이 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TB 정도 썼다고 해도 편집하는 분량 자체는 훨씬 더 컸겠죠. 고효율 코덱 덕분에 SSD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거의 2달 동안 매일 수험생처럼 편집만 미친놈처럼 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1%도 못 썼다는 거죠. 그래서 로제타 2를 통해서 구동되는 앱이나 최적화가 되지 않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은 8GB라도 SSD 수명은 진짜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수명이 깎여갖고 피해본 사람은 어떡하냐 라고 하신다면은 그것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것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바로 상하나요? 아니죠. 그때까지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고, 유통기한이 지나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까지도 먹어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SSD의 TBW를 설정하는 것도 그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자료조사를 좀 해봤는데 진짜 삼성은 갓성인가봐요. 삼성에서 나온 840 시리즈 SSD 250GB짜리가 있는데 기업용으로는 보증이 73TBW, 그리고 가정용으로는 300TBW인데 이게 삼성 840 프로 모델 기준으로, 그러니까 삼성 840 프로 250GB 이 모델에 대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300TB를 쓰니까 복구 불가 섹터가 이렇게 조금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과하게 증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찌질찌질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250GB짜리 삼성 SSD가 사용이 가능했냐? 2.4 펙타바이트까지. 갓성.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런 문제로 내가 조금 SSD가 날라갔다 해도 삼성은 갓성이니까 정말 예외적인 예시긴 하지만 정말 딱 표기된 TBW에서 작동이 멈추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분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6GB 램을 사용하신다면은 아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8GB 램에 256GB다? 그러면은 로제타 2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조금 사용을 덜하고 안 쓸 때는 끄고, 근데 이게 운영체제적으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예전만큼 많이 먹진 않습니다. 256GB짜리 SSD를 하루에 200GB씩 써도 5년 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00GB씩 매일 SSD에 썼다 지웠다 하려면은 그것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SSD에 대해 가지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론적인 이야기인데 M1 맥뿐만 아니라 인텔 맥 그리고 윈도우 PC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로 큰 램을 선택하고 두 번째로 큰 내장 SSD를 선택하면은 SSD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6GB짜리를 써도 한 10년 써도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수명을 다 못 쓴다는 거. 여튼 다시 돌아와서 램이 많아지면 스왑 메모리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줄어들겠죠. 이 책상이 커지는 거예요. 이 책상이 이만하면은 책상이 부족해가지고 서랍장으로 넣어놓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큰 램을 쓰면은 SSD 수명 향상에 도움이 되고, SSD도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TBW가 커져요. 근데 정확하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원래 딱 비례해서 늘어날 TBW보다 조금 더 늘어나요. 그래서 512GB 정도 하면은 SSD 수명 이슈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1TB 이상이면은 진짜 아예 SSD 수명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결론. 제가 이 SSD 이슈에 대해 갖고 찾아본 게 한나절 정도 돼요. 이게 좀 부하 내동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누가 M1이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사지 마라 하면은 자기가 한번 그게 사실인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찾아보고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맥을 검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미친 듯이 썼는데 1%도 못 썼네?
그럼 뭐 SSD 신경도 안 써도 되겠군. 이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결론.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심지어 저처럼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촬영하는 사람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특히나 고효율 코덱을 쓰면은 아예 문제로서 생각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로제타 2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8GB 램에 256GB SSD를 쓰는 베이스 모델을 써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이크 음질 어떤지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이 제품을 처음 테스트 해보는 건데, 사실 이 제품 광고를 제가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내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광고 영상을 찍어주고 있어요. 광고로 나갈 영상을 제가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광고를 만들 때 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진짜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조금 더 영상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PPL을 하라고 저한테 준 영상이 아니고 제가 그냥 테스트용으로 해본 거라서 음질이 좋은지는 저도 이제 편집하면서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 받고 광고 찍은 거였으면 제가 여기에 테이프로 브랜드를 가려놓지 않았겠죠. 어느 광고주가 이렇게 하는데 광고를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자의적으로 꺼낸 거고, 나중에 요거 광고 올라오면은 그때 그 마이크가 이거였어? 하고 조금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퀄리티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친구로 녹음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혼나는 거 아닌가? 그것도 광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한데 광고마다 케이스가 너무너무 다른 게 많아가지고 그냥 사실대로 이거 광고로 받은 건데 내가 테스트 해보려고 꺼냈어, 이렇게 그냥 사실대로 맥락을 말씀드리고, 판단하는 거는 그냥 제가 빠지는 게 제일 구독자님들한테 솔직하고,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오픈하는 유튜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은 언젠가 가면은 저게 정말 제일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대중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솔직하게 말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SSD 수명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